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주제가 언어에 대한 주제입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실 뭐 언어가 왜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강의 주제가 문제 해결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사실은 문제 해결에서 언어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어, 언어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화를 불러일으키고 큰 문제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말 한마디 잘해서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많이 오랫동안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많이 쌓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배우는 이 주제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훈련을 잘 갖추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학생 발표를 잘 듣고 또 내 평가를 제가 평가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면 오늘도 상당히 은혜롭고 귀중한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을 그만하고 학생의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8주째 발표를 맡게 된 이광호라고 합니다. 저희 조가 발표할 주제는 언어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누면 먼저 언어의 정의, 언어의 필요성과 중요성, 긍정적인 언어의 영향, 긍정적, 부정적 언어의 사례, 부정적인 언어의 영향, 마지막으로 언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언어의 정의입니다. 언어란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또는 그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관습적인 체계를 의미합니다. 언어에는 문자와 음성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란 인간의 언어를 적는 데 사용하는 시각적인 기호체계, 한자 따위의 표의 문자와 로마자, 한글 따위의 표현 문자로 대별됩니다. 음성이란 목에 있는 한글 성대가 진동하면서 나오는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언어의 필요성입니다. 로크의 말에 따르면 관념은 대상과 상응한다. 즉, 관념은 어떤 의미에서 대상의 개인적 기호이다. 그리고 이 기호는 대부분 대상이 우리에게 미치는 자극이나 힘에 의한 결과이고 특히 단순 관념은 감각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므로 자의적이거나 의미적일 수 없다. 그렇지만 관념 그 자체는 언제나 하나의 인식 주관 안에서만 존립하는 것이므로 사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로크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회적 존재로서 창조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적인 관념을 상호 소통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관계로 자신의 관념을 드러낼 수 있는 공적인 표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는 관념과는 달리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과 관계된 것이므로 어떠한 기호나 소리로 표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의미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 문화를 다른 사회로 전달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언어를 사용할 자신의 욕구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개인의 개성이나 인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잠언 속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귀한 보배는 지각 있게 말하는 입이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보물이나 보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보물이나 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13장 3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위의 내용들과 구절들을 통해 저희는 언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의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이 행동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비판을 하게 되더라도 바른 말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더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과 타인을 향해 던지는 긍정적인 말들은 결국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마음과 정신력을 건강하게 할 것이고, 이는 곧바로 건강한 삶과 존재로 연결될 것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통해 기억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한다면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언어의 의미에 자극을 받아서 그 기능이 활성화되고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어서 언어의 긍정적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또 희망을 얻음으로써 삶의 모습과 목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932년 180명의 젊은 여성이 수녀 서원식에서 작성한 간증문을 그로부터 70년 후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쓴 상위 25%의 수녀 중 90%가 넘는 수녀들이 85세까지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어의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덧붙여 설명해줄 피그말리온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특정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교사에게 알려주고 8개월 후 지능지수를 측정했습니다. 1968년 하버드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20%의 학생을 뽑아 20%의 학생 명단을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교사의 기대와 격려에 학생들은 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하자 놀랍게도 해당 학생의 성적이 실제로 향상되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의 성적 향상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는 긍정의 틀과 부정의 틀로 나뉩니다. 그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놀이동산에 가기로 약속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된 경우, 아이에게 오늘은 놀이동산에 못 가, 그러니까 집에 있자 라고 말하는 것과 오늘은 집에 있고 놀이동산은 다음에 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의미여도 아이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못 간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후자에서는 간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의 틀에서 말을 하면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긍정의 틀에서 말을 하면 긍정의 부분이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언어의 문제점으로 비속어의 사용 빈도와 그의 경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사람은 비속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닌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73% 정도가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속어 사용 빈도는 42%, 가끔 사용한다, 2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 자주 사용한다, 13%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5%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속어를 배우는 경로로는 48%로 친구와의 대화 중 가장 많이 배우게 되며 26% 인터넷, 15%는 TV나 영화, 11%는 기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 언어의 문제점에 대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나를
말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과 비교해 무시당하면 오기가 생기기보다는 학습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건 빙산이고 신뢰가 있는 가까운 관계에서 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욕을 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있어요. 나는 욕 들었으니까 이제 잘못하고 욕 먹었다. 끝나는 거죠. 하지만 욕보다 더 해로운 말은 바로 남과 비교하며 능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아 이렇게 하는 게 저를 좀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야 됐어 이 말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야 됐어 너 말고 딴 사람. 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MRI를 촬영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뇌가 활성화된 겁니다. 기억력과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일 땐 같은 부위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뇌의 활동이 떨어진 겁니다. 69명을 대상으로 한 독일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분비를 늘려 학습 능력을 떨어뜨렸습니다.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거나 좀 욕설이 섞였을 때 많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 넌 안 돼. 이런 것들은 그 말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이 계속 어떻게 앞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정신 상태가 위약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은 돌발 행동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이 영상과 같이 욕설이나 남들과 비교하는 말과 같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하게 된다면 우리의 뇌 활동은 저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평소에 욕을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의 어휘력은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속어는 문장 안에서 형용사, 부사 등을 배치하는 맞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에 비속어를 쓰지 않는 경우 말을 이어가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폭력적인 언어를 쓰고 충동적으로 비속어를 내뱉다 보면 그만큼 생각도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언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인하여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부정적인 말, 가령 남과 비교하는 말이나 욕설이 담긴 말을 들은 경우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분비로 인하여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SNS상의 메시지나 댓글에서의 익명성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악질적으로 댓글 충격을 받은 일부 연예인들은 심리적 불안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어의 일종의 체면적 기능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자주 듣게 되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됩니다. 특히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더 예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며 그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을 띌 수 있는 부정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언어의 문제점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해결 방안으로 첫 번째, 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다양한 긍정적 언어와 글들을 접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기회나 토론할 기회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면 단어 선택이 더 신중하고 조심하게 되어 그것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비속어와 줄임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나 소설과 같이 올바른 언어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음악 작품을 쓰게 되면 어휘력과 표현력도 좋아질 것이고 언어 생활이 올바르게 바뀔 것입니다. 상대방 존중을 위해서 긍정적인 말을 쓸 특징으로 거부보다 수용하는 말, 거친 말보다 부드러운 말, 야단이나 훈계보단 용기나 격려를 주는 말, 기분을 상하기보다는 기분을 고취하는 말, 총화로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는 말도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 수단 이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언어에 대해 문제점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며 개선해 나가야 할 가장 큰 부분입니다.
문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생 아주 발표 참 잘했습니다. 특별히 언어의 중요성을 여러 면으로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특별히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잘 드러냈고, 그리고 학생들 발표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은 피그말리언 효과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을 때 학생들의 두뇌도 좋아지고 공부 학습 능력도 올라가고, 참 이렇게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욕설이나 비판하는 마음이나 혹은 남과 비교하는 그런 말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런 말들은 여러분 SNS 보면 댓글 이런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심지어 이런 걸 통해서 자살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악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언어의 중요성과 언어의 영향적인 그런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에서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잘 부각해가지고 언어의 중요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여기 이제 성경에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적어놨는데,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모든 상태를 다 아셨죠. 당시에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일컫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은 마음의 탐욕과 이런 시기 분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선한 척 하지만 그 마음의 더러운 마음을 아셨길래 예수님은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결국 언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그 선한 마음이 인간적인 어떤 수양이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결국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까 하는 그 지혜와 설기와 그런 총명함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의 선을 쌓으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 말씀에 일치된 그런 말을 하는 훈련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할 때, 그것은 축복의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을 살리고 상대방들의 어떤 영혼을 살리는, 참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렇게 다운되거나 여러 가지 또 낙심하거나 좌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용기를 북돋우고 생기를 불어넣고 어떤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시죠. 야고보는 온전한 인격의 척도를 언어 생활에 찾는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훈련은 마음의 훈련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특히 부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부정적인 언어는 사실상 그 부정적인 신념과 그런 마음을 강화시키는
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따라서 언어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의 생산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의 생산적인 능력과 파괴적인 능력이 있는데, 아까도 학생 발표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언어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생산적인 능력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니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를 받는다 그랬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나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랬다고. 예, 성경의 말씀에 일치된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어떤 그런 영혼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가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상하게 상대방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나의 마음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약보다 더 좋다는 것이죠. 또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연장반의 황금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또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언어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단순히 한두 시간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언어의 어떤 훈련이 되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훈련을 하고 자기가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두고 반복해서 훈련을 할 때 이게 가능한데, 제가 이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지금 시간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 언어에 대한 공지사항으로 전체다가 올릴 테니까 그 내용을 가지시고 평상시에 자꾸 읽어보시고 적응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그래서 말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축복받는 말이고 상대방에도 축복이 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